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제목에서 보이시다시피 직장에서 뉴스킨 사업가로 이렇게 방향을 바꾼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어떻게 제가 직장에서 이 뉴스킨을 하게 되었냐,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조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가 오면서 조금 많이 조금 바뀌었죠, 삶이. 어떤 부분에서 좀 바뀌었냐니까 저희도 2월 달부터 이 코로나가 조금 심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2월 달부터 저희는 사무실에 거의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거의 뭐 큰 미팅 같은 것도 거의 못했고 어, 거의 사무실에 출근을 못했는데 저희 사업은 그렇게 지장이 많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가 왔는데 어떤 분들은 기업이 조금 힘들어진 기업도 있을 것이고 또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한다라는 그런 말씀 조금 드리고 싶어서 조금 넣어봤습니다. 네, 저는 저에 대해서 조금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의 간단한 마이스토리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저는 잘 살고 싶었고 어떤 일을 해야지만 저는 이 평생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하다가 친구를 통해서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앞에 보이시는 공구 보이시죠? 공구를 취급하는 회사였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공장 같은 곳에서 이런 공구들을 쓰게 됩니다. 쇠를 깎거나 구멍을 뚫을 때나 이런 공구들을 쓰게 되면 날이 뭉그러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시 새 걸로 사려고 하면 굉장히 돈이 비싸요. 비싼 것들은 100만 원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뭐 기본 2, 30만 원 이 정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긴 아깝고 새 거 사기는 더 아깝고,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저희는 나를 새 것처럼 갈아가지고 다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는 연마라고 합니다. 연마일을 오래 했었는데 친구를 소개를 통해서 들어갔었는데 여기서 거의 8년 정도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저희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015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지금의 와이프님 미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는 꽤 오래 만났어요. 거의 한 지금 12년째 만나고 있는 과정인데 2015년도에 결혼을 했고, 지금 끊기세요, 제 말이? 잘 들리시죠? 잘 안 들리신다고 해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오래 만나서 연애를 끝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뭐 집이 그렇게 부유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서로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사랑만 가지고 이렇게 결혼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혼과 함에 동시에 이제 와이프가 그 옷가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둘 다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케이스였어요. 저는 그 미연 사장님은 끊어져요? 네, 했는데 잠깐만요. 이제 잘 들리시나요? 네. 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인터넷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네. 저희 둘 다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이렇게 직장을 둘 다 다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둘이 벌어서 이렇게 월급을 받았을 때 치면 둘이서 먹고 살기에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은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결혼과 함에 동시에 면 사장님이 옷가게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옷가게를 하고 싶어? 물어봤으니까 뚜렷한 계획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뚜렷한 계획도 없고, 그냥 백화점에서 사람 상대하기가 싫어 이러면서 옷가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옷가게는 사람 상대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무조건 하겠다. 나 무조건 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옷가게를 그냥 차리게 됩니다. 근데 더 이제 화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모아놓았던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돈을 그것까지 써가면서 이제 옷가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연 사장님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격이 옛날에는 워낙 강성이었습니다. 제가 이길 수 없는 성격이었고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괜히 싸움 만들기 싫고 그래서 그냥 그 돈을 그냥 줘버렸죠. 줘버리고 옷가게를 시작을 하라.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서면에 지금도 아직 자리가 있는데 거의 그쪽 상가는 거의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동방상가라는 곳인데 그쪽 라인을 거의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월세를 160만 원을 주고 옷가게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옷가게를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앞에 보이시는 이런 옷들 보이시죠? 제가 봐도 여자분들 옷 같은데 굉장히 이뻐 보이거든요. 이런 옷들을 만약에 떼다가 팔았더라면 저희 미연 사장님 굉장히 옷가게로 성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미연 사장님이 굉장히 스타일이 특이합니다. 특이하고 좀 남들이 입기 힘든 그런 옷들을 굉장히 많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조금 사람들이 잘 입을 만한 옷을 좀 갖다 놓고 팔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이러니까 뭘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게 요즘은 대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옷들을 막 팔더라고요. 막 털 달린 거 이렇게 막 찡기는데 막 박힌 거 있잖아요. 그런 옷들을 막 팔았으니까 당연히 장사가 안 됐겠죠. 그래서 쫄딱 망하게 됩니다. 어, 옷가게를 망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장사가 안 되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연락을 막 했겠죠. 하면서 우리 가게에 놀러와 뭐 얘기 좀 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의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임지선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옷가게에 와서 얘기도 해주고 고민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야 미연아 너 이렇게 시간 많고 장사도 안 되는데 투자 한번 알아봐. 뉴스킨 한번 알아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저희 와이프의 미연 사장님의 뉴스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뉴스킨을 만나게 되었고 저도 뉴스킨 하는 거를 몰랐어요. 옷가게만 하는 줄 알았지 뉴스킨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건 몰랐었거든요. 근데 뭐 사인 다 해놓고 이제 사업을 하겠다 결정해놓고 저에게 또 뉴스킨을 한다 얘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워낙 강성이기 때문에 싸우기 싫고 그냥 해라. 네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원래 성격 자체가 꾸준하지 못했어요. 한 6개월 저는 못 간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뉴스킨 뭐 뭔지도 모르지만 해봐야 뭐 얼마 하겠냐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게 1년 이상 지속되는 걸 보면서 저도 아, 뉴스킨 이거 조금 뭔가 다른데 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고 저는 와이프를 통해서 이 뉴스킨을 전달받은 케이스인데 처음에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뉴스킨에 오면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으면서 저한테 막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책을 안 읽냐? 너는 왜 삶의 방향이 뭐냐? 꿈이 뭐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저는 그러면서 뉴스킨이 더 싫어졌어요. 자기도 뭐 뉴스킨 한지 얼마 안 됐으면서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직장 생활 하면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뉴스킨에 죽어도 난 뉴스킨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는 뉴스킨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열렸냐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보내줬던 것 같아요. 저희 미연 사장님께서 좋은 세미나가 있거나 좋은 강의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으면 이런 거를 저희 카톡에 막 보내줬었거든요. 지금 날짜 보시면은 2017년도 뭐 이렇게 돼 있죠. 계속 꾸준하게 이런 것들을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처음에 저는 딱 카톡을 받았을 때 거의 안 읽었어요. 안 읽고 그냥 읽고 쌩 까고 읽고 쌩 까고 이걸 반복하다가 어떻게 해서 듣게 되었냐 하면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맨날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서 이어폰을 꽂고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이 나의 멜론 리스트, 플레이리스트가 질리는 날이 가끔씩 있어요.
그리고 맨날 듣던 노래 듣기 싫고 라디오도 질려버리고 그래서 아 뭐하지 하는 찰나에 카톡 딱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온 거죠. 그래서 아 듣기 싫은데 한번 들어볼까 내가 지금 당장 들을 게 없으니까 한번 들어볼까 하고 이 들었던 세미나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어떤 세미나를 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지금 백만여자사님이신 박상용 사장님 세미나를 제가 처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그날 한 몇 개를 듣습니다. 듣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때까지 보내준 거를 독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듣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들을 게 없으니까 저 와이프가 막 MBN몰이랑 그거 들어가서 듣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MBN몰 들어가서 강의 듣고 들었는데 MBN몰도 업데이트가 잘 안 되더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뭐 며칠 있다가 올라오고 며칠 있다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돼서 유튜브를 그때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옛날에는 프리미엄이 없었을 당시였기 때문에 화면을 틀어놓지 않으면 이게 안 됐었어요. 계속 틀어놓고 있어야 이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장에 이제 테이블에 이렇게 화면을 거꾸로 해놓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한날은 친구가 와가지고 니 뭐하노 하면서 폰을 봤는데 강의를 듣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 너 뉴스킨 그거 듣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랬던 친구가 지금, 같이 뉴스킨 투잡을 하면서 저의 든든한 파트너, 사장님이 되셨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저는 뉴스킨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기가 조금씩 열렸고, 이 기가 열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직장 생활에 한계가 조금씩 찾아옵니다. 어떤 한계들이 있었냐 생각해 보니까, 일단 휴가를 가긴 갑니다. 가긴 가는데, 보너스도 들어오긴 들어와요. 근데, 남들 다 갈 때 이렇게 휴가를 가니까, 보너스 받아도 그만큼 더 써야 되는 거예요. 더 비싸지고, 차도 많이 밀리고. 근데 그게 너무 싫었고, 왜 나는 남들 이렇게 놀러, 안 갈 때 여행을 못 가지? 연차를 내서 왜 못 가지? 이런 생각들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결정적인 게 이제 저희 사장님이 처음에 제가 입사할 때, 어, 1년에 20만 원씩 너의 월급을 올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30살, 35살, 40살, 이렇게 됐을 때 저희 월급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회사에서 오래 있어도 되겠다.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내 회사를 차릴 때까지는 있어도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한날 사장님께서 저와 저 친구를 이렇게 사무실로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하경아, 기룡아, 경기가 너무 어렵다. 이번 연도 월급은 동결을 좀 해야 되겠다. 괜찮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은 저는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좀 괜찮을 때 더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사장님께서 공장에 2억짜리 기계를 들이시는 걸 제가 봅니다. 그걸 보는데, 우리 사장님 돈이 없다 하셨는데, 기계 사려고 돈이 없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되면 내가 저 기계한테 밀려서 내 일자리가 없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 직장 생활의 한계가 조금씩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그 직장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와이프가 이제 계속 옷가게를 하고 있었더라면 열심히는 하고 있었겠지만 지금의 이런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저희도 뭐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를 했을 수도 있고 무급 휴가를 받았을 수도 있고 와이프는 또 폐업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들을 생각해 보면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이 책을 많이 권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 읽었던 책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권유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나오는 표를 제가 오늘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못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이 책은 이게 답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그 책을 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말씀 조금 잘 귀담아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설명해 주기를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들 가운데 이 네 가지 안에 속하지 않는 직업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E와 S, BI 이 네 가지 분면에 모두 다 속해 있는데 어, 저는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봉급 생활을 했겠죠. 그리고 와이프도 봉급 생활을 하다가 자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E와 S사 분면에 종사를 했었는데 부자가 되고 싶다면 E와 S사 분면에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업가나 투자가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B와 I 사분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 경우가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요는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쉬운 우리처럼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잘 만들어진 네트워크 회사에 편승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무서운 것은 E와 S 사분면에는 전 세계 95%의 사람들이 여기에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5%의 현금만 여기서 흐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95%의 사람들이 5%의 돈을 가지고 나눠 먹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봉급 생활도 힘들고 자영업도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것 때문이고 근데 반면에 B와 I 사분면에 계신 분들은 5%의 사람만이 존재를 하는데 95%의 현금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먹을 거 먹고 쓸 거 다 쓰고 저금할 거 저금 다 해도 남으니까 기부도 하고 뭐 건물도 짓고 땅도 사고 이런 행위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E와 S 사분면을 버리고 B와 I 사분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라고 조금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통의 과정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저희가 이렇게 볼펜을 예를 들게요. 볼펜을 200원에 만들게 되면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유통 마진이 붙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금액은 1,000원이라는 금액에 이 볼펜 한 자루를 사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이 200원에 만든 그 볼펜을 유통 마진을 좀 줄이는 거예요. 도매 총판 소매를 줄이고 이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이런 것들에 이제 취급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조금 더 싼 가격 800원이라는 금액에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저희가 합리적이게 구매를 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 저희가 이제 200원에 만드는 그 볼펜을 조금 더 질이 좋게 400원의 제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통을 저희가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뭐 입소문을 내서 유통을 하든 SNS를 통해 하든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조금 더 싼 가격, 유통 마진이 붙지 않기 때문에 700원이라는 금액에 이 볼펜을 구매하게 되고 저희는 마케팅을 한 그 수수료를 저희가 받아가는 개념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어느 게 가장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조금 이해를 하기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 제품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뉴스킨 제품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뉴스킨 회사는 1984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세 분에 의해서 창립되었다 보시면 되는데 이 가운데 계신 우리 여자 회장님 샌디 틸로슨 회장님이 피부를 고치기 위해서 이 오른쪽에 계신 회장님께서 화장품을 쓰고 있는 화장품을 연구를 해봅니다. 연구를 해보는데 너무 안 좋은 화학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쓰고 계신 화장품에서. 그래서 왜 이런 걸 쓰고 있냐? 우리가 화학 성분 안 들어가 있는 좋은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저희 뉴스킨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이 뉴스킨 철학이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라는 철학이 있는데 저희 이렇게 미국 글로벌 컨벤션이나 우리 회장님 연설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면 누군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어떤 것이 제일 힘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이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것은 없다. 이 철학을 지키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뉴스킨 회사 제품은 제품력이 뛰어나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는 교과서에도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 말인 즉슨 저희가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저희가 처음 듣는 교육이 초등학교 교육이잖아요. 초등학교 교육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온다는 얘기는 따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설명을 안 드려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과 같이 더불어 저희가 알아가야 될 게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쿠팡, 여기 계신 분들 쿠팡 전부 다 많이 쓰시죠. 저도 뭐 와우 이래가지고 굉장히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오고 막 이런 쿠팡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쿠팡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쿠팡은 쿠팡에서 이제 물건을 구매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공급자가 있어요. 그럼 쿠팡은 무엇을 하냐? 이 구매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매자가 뭔가를 사고 싶으면 이 쿠팡에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 그 제품을 갖고 있는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고, 그러면 이 쿠팡은 뭘 하냐? 공급자가 이 제품을 유통시켰기 때문에 이 공급자에게 이 수수료를 받는 거죠. 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게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뉴스킨도 똑같습니다. 뉴스킨을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 같은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뉴스킨에서 제품을 다 이렇게 배송, 택배 이런 거 뭐든지 다 해줍니다. 해주고, 저희는 어떤 거를 받냐? 우리가 이 구매자에게 뉴스킨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뉴스킨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과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앞으로 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옛날에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다른 기업들보다 이제 많은 수익을 통해서 세일즈 리더들에게 가져다 줌으로써 수입을 극대화를 통해 세계 최고의 직접 판매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 사업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주겠다. 그리고 직접 판매 기업 중에서 최고가 되겠다. 라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 뉴스킨 회사에서 비전을 바꾸게 되었죠. 새로 바뀐 비전이, 우리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기업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바꿨는데, 한 회사에서 이 비전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 비전을 바꾼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사업자들에게 극대화된 커미션을 주고, 직접 판매 회사에서 최고가 되었다.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 비전을 저는 바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 보시면 다 볼 수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A사와 뉴스킨을 저는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A사와 뉴스킨, 이거 후원수당 총 지급액을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1인당 후원 지급액을 보시면 훨씬 더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뉴스킨이 지급액은 더 많아요. 1인당 지급액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를 선택하든지 저희는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해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이 돈이 많이 주는 회사, 저는 뉴스킨이 더욱더 강력한 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의 성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는 뉴스킨이 그 코로나가 옴으로써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고 있고, 뉴스킨 주식이 3배가 올랐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3배가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오면서 어떤 행위들을 많이 했냐요. 집에 굉장히 오래 갇혀 있게 되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리두기를 오래 했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했던 행위들을 생각해 보면 이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자기 몸에 투자를 많이 했고,
자기 피부에 투자를 많이 했고 나의 건강관리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도 많이 났을 것이고 내가 돈 쓸 데가 없으니까 피부 미용에 또 관심을 가졌을 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제품들이 뉴스킨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 주식이 3배 이상 성장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이제 저희 뉴스킨 회사가 뉴욕 증시에서 패종식을 울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패종식이라 하면 무엇이냐 하면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 중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성장을 하고 가장 많은 성과를 냈던 기업이 마지막에 우리 12월 31일 날 시장을 마감하면서 우리 재종수 종 치는 것처럼 이 종을 딱 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 패종식을 뉴스킨은 5번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뉴욕 증시에서 이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사업 설명 저는 이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 이 뷰티 시장입니다. 뷰티 시장이 어떻게 이제 성장을 할 것이냐, 발전을 할 것이냐 보니까 글로벌 뷰티 시장을 조사를 해보니 2024년까지 3배의 성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3배. 3배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하나로 약 800조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800조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동그라미 공을 그리래도 800조는 못 그릴 것 같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여기서 내가 800조 시장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할 것인가 그것은 본인이 하기 나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품으로 나는 이 800조 시장에 뛰어들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전 세계에 모든 많은 그 뷰티 디바이스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 디바이스 제품들이 있는데 그것을 평가하는 기업이 있대요. 유로모니터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순위를 매겨봤더니 전 세계에 있는 디바이스 제품들 중에서 1위 하는 제품이 뉴스킨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 800조라는 그 시장에서 내가 전 세계 1위의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뛰어든다면 내가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할 것인가 그것은 저는 큰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계 1위 하는 제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다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바디바와 치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디바이스 제품도 좋아요. 다 좋은데 저는 이 기본적인 바디와 치아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바디바 치약을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치약 품절 났잖아요. 품절 대란이 일어났는데 저는 치약이 없어서 잘라 썼는데도 모자라서 바디바로 솔직히 양치를 한 적도 많습니다. 해보신 분 여기 혹시 계신가요? 진짜 괜찮아요. 처음에는 조금 느낌이 이상한데 해보시면 정말 괜찮아요. 근데 모든 제품은 이 기본적인 제품에서부터 저는 시작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바디바와 치약을 가지고 저는 보상을 조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저로부터 시작을 해요. 저로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이 바디바와 치약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랬는데 1년 동안 이 바디바와 치약이 없으면 안 될 사람 딱 2사람만 찾는 거예요. 많이도 말고 딱 2사람만. 2사람만 찾게 되면 딱 1년 됐을 때 2사람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2사람도 바디바와 치약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 치면 2년 차에도 이 2사람도 바디바와 치약이 없으면 안 될 사람 딱 2사람만 찾는 거죠. 그러면 2년째는 또 4사람이 더 생긴 거예요. 그러면 3년차 때 또 이 4사람도 이 바디바와 치약이 없으면 안 될 사람 이 사람은 각자 1년에 2명씩 딱 2명씩만 찾는 거예요. 그럼 3년차에는 8명이 됐겠죠. 그러면 4년차에도 이 8명이서 이 바디바와 치약이 없으면 안 될 사람 딱 1년에 2사람만 찾는 거예요. 많이 찾지 마세요. 딱 2사람만 찾으세요. 2사람 찾게 되면 16명이라는 사람이 또 생기게 돼요. 그럼 마지막 5년차에는 이 16명이라는 사람이 이 바디바와 치약이 없으면 안 될 사람 각 1년에 2명씩만 찾게 되면
5년이라는 시간에 거쳐서 60명의 사업자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한 이 바디바와 치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사람은 사업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나는 60명의 사업자가 생겼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업자 60명의 사업자 제가 일일이 야 너 바디바 써, 치약 써, 바디바 써 이렇게 하진 않았던 거죠. 저는 이 제품력을 전달했고 사업의 비전을 제시를 했고 그것을 또 그 사람도 제시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건데 5년 동안 60명의 사업자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더 만들면 더 만들었지 이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60명의 사업자가 생겼는데 저희 뉴스킨에서는 한 대리점당 로열티 소득을 2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와 있어요.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2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60명의 사업자 곱하기 20만 원을 하게 되면 로열티 소득을 1200만 원을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시면 저는 직장도 오래 다녔지만 제가 직장을 암만 오래 20년을 다닌다 하더라도 이 1200만 원이라는 돈은 받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뉴스킨에서 집중해서 5년 집중해서 1년에 2명씩한테만 전달을 했더니 5년이 지났을 때는 이 1200만 원이라는 로열티 소득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저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5년 집중하시면 됩니다. 근데 모든 일이든 5년, 10년은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바꿔서 뉴스킨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한 뉴스킨 장점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품력이 좋습니다. 우리 뉴스킨 제품은 확연하게 제품력이 좋고 한 번 안 써보신 분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써보신 분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이 제대로 된 가치를 알게 되면 뉴스킨 안 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배워서 할 수 있다. 이 말이 진짜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남들 앞에서 말을 잘하고 이렇게 지금도 잘하진 않지만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못 되었어요. 너무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것만 해도 저는 엄청난 발전이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생각해 보니까 배움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뉴스킨도 교육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누구든지 배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 시간적인 자유와 재정적인 자유를 저희에게 줄 수 있다. 아직도 저희는 갈 길이 멀고 시간적인 자유와 재정적인 자유를 조금 더 가져야지만 되는데 제가 직장 생활과 비교를 했을 때는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간적, 조금 더 많은 재정적인 자유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적인 자유는 많으신 분들은 많아요. 근데 하지만 플러스 시간적인 자유를 같이 가지신 분들은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유산 상속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왜 이런 유산 상속이라는 말을 하냐?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 집이 뭐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 나는 내 대로부터 나는 이 가난을 끊어버리겠다. 내 다음 때부터는 가난이 없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자랐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이거 해가지고는 가난의 대를 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뉴스킨은 내가 한 만큼 가져갈 수가 있고 그리고 3대까지 상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뉴스킨으로서 우리 가족의 가난의 대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한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전부 다 모든 일이든지 다 열심히 하실 거예요. 다 열심히 하시고 오래 하실 건데 저는 제가 이렇게 취직을 해서 40년을 잡았습니다. 40년을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40년을 일해야 나는 이제 퇴직하고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잡아놓은 이 40년의 경제 플랜을 4년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4년 동안은 집중하고 몰입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건 있지만 40년의 시간을 세월을 당겨줄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처음 뉴스킨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더 성장을 많이 해야 하지만 옛날에는 진짜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았는데 시스템도 잘 집중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제가 막 행동력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이렇게 제품을 많이 유통시킨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뒤돌아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시스템 안에 있었고 배움을 중요시했고 이 시스템 안에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처음에 제가 이 뉴스킨 센터에 왔을 때 이렇게 화려한 색상으로 이렇게 센터에 출근하고 랠리를 갔는데도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이렇게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이렇게 좀 달라진 모습과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사업을 임하게 되었고,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내가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 성장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음. 제 외모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이거 제 군대 때 사진인데, 이 피부 지금 잘 보이시나요? 이게 전부 다 여드름이에요, 여드름. 감자 같아요. 어, 여드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세수를 하고 나면 진짜 수건에 막 피가 묻어 나올 정도로 피부가 진짜 여드름이 심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모르고 그 당시에 이제 연 사장님께서 백화점을 다녔기 때문에 뭐 크리니크, 뭐 비오템 이런 거, 키엘 이런 거 엄청 많이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써도 피부가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포항에 물이 안 좋네. 난 저녁 가면 괜찮아질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웬걸 저녁을 해도 더 나빠지는 거예요, 피부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뉴스킨 제품을 만나서 지금은 이런 피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서 피부 안 좋다는 얘기는 잘 듣진 않거든요. 그래서 꼭 뉴스킨 제품 사랑하시고 꾸준하게 쓰시면 외적인, 내적인 성장 둘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렇게 부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직장 다닐 때는 저희는 여행을 거의 가지 못했었어요. 왜냐면은 여행 가는 법도 솔직히 몰랐어요. 외국을 어떻게 가는지도 솔직히 몰랐고 휴가철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휴가철에 외국을 가려면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아까워서 못 간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에 나가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이 앞에 보이는 사진은 이 전업을 하고 나서 갔던 나라들이에요. 저도 다는 기억을 안 나는데 뭐 세부도 갔고 코타키나발루도 갔고 발리 이거 어디지, 칸쿤도 갔고 미국도 갔고 여러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여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까? 저는 돈보다도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뉴스킨에서는 열심히 하면 이런 공짜 여행도 많이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여행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영상인데 이 영상 보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lectric cars were considered extremely impossible and stupid. You're a fraud. Like, okay. Okay. You can drive that fraud. And then now, things have changed.
Yeah. You know, there are American heroes who don't like this idea. Neil Armstrong, Gene Cernan have both testified against commercial spaceflight and the way that you're developing it, and I wonder what you think of that. I was very sad to see that because those guys are, those guys are heroes of mine, so it's really tough. 21세기의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이자 선풍적인 인기와 이슈를 몰고 다니는 일론 머스크는 지금에 와서 보면 항상 저런 인생을 산 것 같고 그저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 일론 머스크가 하겠다고 한 것들마다 지인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과 대기업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는 말한 것들을 다 이뤄냈고 언론에 나와서 안 될 거라고 했던 사람들을 신나게 비웃어줬었죠. Although there's competitors now ramping up, and as you're familiar with BYD, which is also on the West Coast, I think they're ramping up production of their electric vehicles. Warren Buffett owns 10% stake in that. Why do you laugh? BYD is trying to compete. Why do you laugh? Have you seen their car? I have seen their car. Critics say you can't do this. Your answer to them is, We've done it.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거나 어려운 시험, 쉽지 않은 목표를 도전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넌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친 분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여러분들이 해내서 막대한 성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What reason can you remember that you can call on, that you can reach on, that can make you get back up? Find that reason. Because when life had knocked me down, I said, life, I'm doing this because I want to make my mama proud of me. I'm doing this because I want my children to have a better life than what I had. I'm doing this because all my life I've been told I'd be a loser, that I wouldn't make it. I'm doing this to make them a lie. I believe like Frank Sinatra, he said the best revenge in life is massive success. I'm doing this so I can become massively successful. 사실 말을 많이 할 필요도 그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학습을 잘하는데 시간을 쏟아서 시험 성적으로 증명하면 되고 내가 직장인이라면 일하는데 시간을 쓰고 성과를 내면 되는 것이고 내가 기업가라면 수많은 고객을 나의 훌륭한 서비스로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지 나한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물론 나 좀 믿어달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전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선 90%의 시간 동안은 스스로가 안 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도 도움이 안 되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불안감을 증폭시킬 필요도 없고 설득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사람들에게 말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수없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피드백해 가면서 결국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후에 웃으면서 안 될 거라고 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I said, I can't do that, sir. He said, why not? I said, because I'm educable mentally retarded. And he came from behind his desk and he looked at me. He said, don't ever say that again. Someone's opinion of you does not have to become your reality. Electric cars would 네, 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희도 이런 과정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뉴스킨 사업을 한다고 하니, 왜 잘 나가는 괜찮은 직장을 그만두고 뉴스킨을 하니,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누군가는 비웃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았고, 저희는 뉴스킨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갔고, 이렇게,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SB라는 직급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너니까 너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더 보여줘야 된다 생각하고 뉴스킨은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성장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저는 뉴스킨을 이 한 장으로 설명을 해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밖에 계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다 열심히 살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다 열심히 살고 계시는데 그림을 보면 흙바닥에 네모난 바퀴를 이렇게 무거운 짐을 끌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땅이 푹푹 패이고 가긴 가겠지만 앞으로 가긴 가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자, 친구들아, 뭐 누구야, 이 뉴스킨 네모난 바퀴를 빼고 이 뉴스킨 바퀴를 한번 끼워보지 않을래? 끼우면 동글동글해서 굉장히 앞으로 잘 나갈 거야.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인 거죠, 제가. 근데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됐다,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바쁘고 힘들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저희의 가치를 알아보고 언젠가는 이 동그란 바퀴를 끼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저희는 만들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얘기를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런 동그란 바퀴를 끼워줄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